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이 4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. 유튜브를 봐도 방황하는 2030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고, 퇴사에 대한 콘텐츠는 언제나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평균 학력이 많이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률은 정체기가 오면서 지금의 청년들이 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전문대 출신들은 더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. 저 역시 별 볼 일 없는 전문대를 나온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2030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. 조금 꼰대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야기 중에서도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먼저 할 얘기는 적당히 무난하게 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. 쌀먹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.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내가 전문대 출신이고 학교도 그리고 전공도 그냥 성적 되는 대로 선택해온 거라면 진짜 적당히 살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이 사회생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학력에서 이미 밀려있는 상태에서 적당히 살겠다라는 생각은 난 그냥 가난하게 살겠다, 난 그냥 쩌리로 살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. 퓨처셀프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, 최근에 그 채널에서 딱 1년간만 어떤 일에 미쳐보라는 컨텐츠를 제가 보게 됐어요. 제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. 왜 그러냐면,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40이 넘게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에도 1년간 제가 제대로 미쳐서 해본 적은 없더라고요. 저는 지금까지 큰 욕심 없이 그냥 적당히 살다 가자라는 주의였는데,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타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. 저 같은 타입은 일단은 게을러요. 그리고 의지력이 약해서 뭔가 처음에는 항상 당차게 다짐하고 계획을 세웠다가도 조금만 마음대로 안 되면 또 금방 흔들리고 작심삼일 될 때가 참 많거든요. 이렇게 되는 이유가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적당히 살지 뭐라는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보자면, 지금까지 내가 미쳐서 꾸준히 해볼 만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. 전 예전부터 이 유튜브를 정말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. 그리고 4년 전부터 심지어 다른 채널로 제가 운영을 했었는데 그 채널마저도 제가 제대로 미쳐서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요. 조금 하다가 뭐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고 반응이 안 온다 싶으면 또 몇 달을 안 해버리고, 좀 바쁜 일이 생기거나 뭐 다른 일이 생기거나 하면은 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또 몇 달을 방치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버렸거든요. 그래서 턴포인트라는 이 채널을 제가 25년 1월에 새로 그냥 개설을 하고, 그전 채널은 이제 버리는 결정을 과감하게 내렸습니다. 그래서 올해는 이 새로운 채널을 1년간 정말 좀 치열하게 열심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아쉽다고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, 40이 넘어서야 이런 마음으로 뭔가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시고 일찍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살아봤으면 좋겠어요. 이 삶에 있어서 치열하게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. 다음 이야기로는 잘할 수 있는 일,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예요. 사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.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건 제 의견인데, 하고 싶은 일을 저는 꼭 찾아봤으면 좋겠고요.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 하고 싶은 일을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이 정말 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여러분이 언제 이룰 수 있을지, 여러분의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모른다고 해도 꿈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그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꿈을 쫓아서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얼마 전에 유퀴즈의 남궁민 씨, 배우 남궁민 씨가 나온 걸 제가 보게 됐는데, 그분이 이제 거기서 하신 얘기가 또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. 아시다시피 연예인들은 대부분 무명 시절을 이렇게 길게 가져가다가도 잘된 작품을 하나 만나게 되면 아주 이렇게 수직 점프를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인생 반전을 만들어내는데, 이 남궁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배우로서 한 번에 이렇게 점프하신 타입은 아니고 정말 계단형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배역을 넓혀가시면서 이렇게 성장하신 배우거든요.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, 원래 자기도 이제 하고 싶은 일을 굉장히 찾고 하는데 못 찾고 있다가 우연히 이제 배우라는 일을 접하게 됐고, 그게 너무 일이 재밌어서 그 당시에 촬영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되게 거칠었고 촬영 스태프들한테 대놓고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라는 일 자체가 너무 재밌고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현장 스태프들한테 험한 말을 듣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. 근데 이런 얘기들도 사실 현실적으로 남궁민 씨가 지금 나이에서 그런 경험을 하라고 한다면 그분도 아마 쉽지 않겠죠. 흔히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언제든지 할 수 있다, 늦지 않았다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,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꿈에도 저는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. 확실히 이렇게 도전하는 삶에는 젊음이 훨씬 더 유리하죠. 그렇기 때문에 2030이라는 이 시기는 정말 특권을 가진 시기라고 봐도 됩니다. 그래서 하고 싶은 일로 승부를 걸어
벌어보는 시기는 웬만하면 여러분이 30대 안에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. 당장 가진 재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막막하긴 하겠지만 젊음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가장 큰 자산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이야기는 많이 도전해보고 많이 실패해보라는 거예요. 가진 게 없고 밑바닥일수록 어떻게 보면 잃을 게 없잖아요. 실패할까봐 쫄지 말고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부딪혀봤으면 좋겠어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우리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?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쩌면 성공보다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니고요. 항상 성공과 맞물려 있는 것이고 내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부족한 경험치를 쌓아주는 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.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보지만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도 한 번의 도전만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맷집을 기르는 거예요. 이 마음의 내구성을 기르는 건데 이 마음의 내구성은 절대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. 오로지 반복된 실전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이 많이 도전해 보면서 이 실패의 경험이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많이 또 실패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. 이 실패라는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. 언제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실패고 정말 값진 자산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여러분만의 경쟁력을 갖추라는 거예요. 정말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얘기죠. 커리어 관리도 중요한데 직장 생활에도 항상 변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.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회사의 경영 악화가 올 수도 있고 회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새해마다 이제 조직 개편을 하곤 하죠.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부서에 이동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.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직장에만 의존하고 나의 경쟁력에 대해서 소홀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여러분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퇴사는 언제가 될지 여러분도 몰라요. 그런데 회사에 내가 운명을 그냥 맡기고 있다면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져갈 수가 없겠죠. 내가 정말 합당한 이유로 불만이 있고 좀 따져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도 회사나 직장 상사의 결정에 따라야만 하고요.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흔히 우리가 또 직장 생활 이야기할 때 부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.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구든 와서 대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여러분은 언제든 부품처럼 갈아 끼우면 그만인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회사 내에서가 됐든 회사 밖에서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 일을 해주길 바라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. 회사는 내가 언제든 나가게 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내가 홀로서기를 하게 됐을 때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워둬야 한다는 거죠. 내가 나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,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이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홀로서기에 대한 대비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